입주 20년 넘어도 가격 유지되는 단지들의 공통점. 어제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5년 전에 산 아파트가 최근 매매가로 나온 신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반세기나 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비쌀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걸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부동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세로 시작해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조금씩 더 큰 곳으로 옮기며 은퇴할 때쯤 되면 괜찮은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입주한 지 몇 년 만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20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박 선생의 경험담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15년 전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새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고 편리한 새 아파트가 더 좋아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새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새 것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산 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자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벽에 균열이 가고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주차장은 항상 부족했고 관리비는 계속 올랐으며 단지 내 상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약속했던 학교와 공원은 결국 들어오지 않았고 교통 여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같은 가격에 나왔던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파트는 이미 30년이 넘은 단지였지만 지금도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새 것이냐 구것이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아파트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단순히 강남이냐 강북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곳,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곳, 세대가 바뀌어도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이 진짜 좋은 입지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단지로 이미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건축 대상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단지의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매물이 나오면 금방 거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고 대형 병원이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공원은 물론이고 도서관,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공공시설도 모두 도보권역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분양 당시 화려한 계획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학생 수 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철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지역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수십 년간 검증되었으며 앞으로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부동산 투자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부동산에 투자해온 베테랑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발 호재가 있는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만 투자합니다. 바로 이미 완성된 구도심의 오래된 단지입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노후화되지만 주변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성되고 성숙해집니다. 새로 생긴 병원은 처음엔 의사와 환자가 부족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실력 있는 의료진이 모이고 명성이 쌓입니다. 새로 생긴 학교는 처음엔 시설만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수한 교사들이 자리 잡고 전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단지의 규모와 세대수입니다.
가치를 유지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대단지입니다. 1000세대 이상, 많게는 2000세대, 3000세대가 넘는 큰 규모의 단지들입니다. 왜 대단지가 유리할까요? 첫째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를 분담하는 사람이 많아서 1인당 부담이 줍니다. 경비원을 고용하고 조경을 관리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은 사람에게 나뉘어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작은 단지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많은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는 커뮤니티의 형성입니다. 대단지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아이들은 단지 내에서 친구를 사귀고 어른들은 같은 고민을 나눌 이웃을 만나며 어르신들은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눌 동년배를 찾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셋째는 편의시설의 차이입니다. 대단지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작은 단지는 세대수가 적어서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지 내 상가도 대단지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좋은 가게들이 들어오고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 유지됩니다. 강남의 한 대단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단지로 2500세대가 넘는 대규모입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 단지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 단지에서는 없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미용실, 분식점, 카페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과와 내과 의원도 있어서 가벼운 병은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00세대나 되니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 사람들은 서로를 압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다 보니 이웃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도 금방 단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주민들이 도와주고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이웃들이 챙겨드리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길 속에서 안전하게 자랍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새 아파트 단지에선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브랜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 건설사 브랜드를 강조합니다. 어디 건설사가 지었느냐가 가격을 좌우하고 사람들도 브랜드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 오래된 단지들을 보면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의 기본기입니다. 튼튼한 구조, 합리적인 평면 설계, 충분한 주차 공간, 넉넉한 녹지 비율,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진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살기 좋습니다. 반면 화려한 브랜드를 내세우며 분양했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불합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동간거리가 좁아 입주 후 곧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 후배가 최근 겪은 일입니다. 그는 5년 전 유명 건설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브랜드가 좋고 마감재도 고급스러워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차를 대기가 힘들었고 동간거리가 가까워서 맞은편 집이 훤히 들여다보였으며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아래층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그는 아파트를 팔고 25년 된 오래된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브랜드는 없지만 평면이 합리적이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며 동간거리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건물이 걱정되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훨씬 쾌적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외관과 내부를 깔끔하게 정비했고 기본 구조가 튼튼해서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교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단순히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방향으로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가치를 유지하는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주요 간선도로와 가깝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의 한 단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입니다. 2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주요 간선도로가 가까워서 어디든 가기 편하며 고속버스 터미널과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도 좋습니다. 이런 교통 여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반면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교통 호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개통되지 않거나 개통되어도 중심지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환승이 불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단지들은 대부분 좋은 학군에 속합니다.
여기서 좋은 학군이란 단순히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목동, 중계동, 분당 같은 지역의 오래된 단지들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학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은 수십 년간 교육열이 높은 가정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학군이 형성되었습니다. 학원가가 발달했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으며 학교들도 좋은 입시 실적을 내면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학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역설적이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조만간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고 대단지인 경우 재건축 가치가 더 높습니다.